계속해서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요거하고 같죠? 요것은 왼쪽이나 밑에 오면 동물의 몸을 나타내는 육다룰이라고 여러 번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요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육다룰. 육다룰 몸이라고 몸. 동물의 몸. 자, 근데 여기에 개 견자 있어. 그 개의 뭐야? 몸을 뭐 했어? 불로 태웠잖아요. 불로 태웠잖아요. 불로 태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양 연자입니다. 모양 연자. 모양 연자. 또는 그렇다 해서 그럴 연자. 그럴 연자입니다. 모양 연자로 더 의미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큰 모양, 태연, 스스로 모양, 자연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을 나타낼 때는 끝에다 연자 붙여보면 단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해했죠? 네. 태연하다 많이 쓰죠 우리. 그 다음에 스스로 모양이 뭐야? 자연. 그 다음에 딱 퍼져 있는 모양, 만연. 물 퍼지면 만화할 때 만자, 만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득한 모양, 막연하다, 막연, 망연 이렇게 쓰죠. 뭐뭐연, 뭐뭐연 하면은 이 연자 쓰면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양 하면 연자를 뒤에다 붙여 딱 넣으면 수십 개, 수백 개 단어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고 꿀팁이 됩니다. 법칙이고 꿀팁이라고. 이해했죠? 네. 자, 그래서 모양 연자인데 모양 그 자체 그럴 연 해서 그럴 연자 돼요. 요것보다는 요것을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말한 그런 연자죠. 그럼 그 연자에 뭐가 붙으면 그러면 음이 연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연자인데 자 여러분 이게 불화 위로 갔을 때 불화 밑으로 갔을 때 불화 또 밑으로 갔을 때 요것도 불화 이건 다 했죠. 요거 밑으로 가면 불화인데 새 조자나 고뭉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동물하고 붙으면 은 당연히 발이나 이런 것이 되겠지. 그때는 불이 아니겠지 예외로. 그렇죠? 그런 특수한 거 몇 개 빼고는 다 불화입니다. 자, 요건 불하고 왼쪽 가니까 요 모양을 밝혔죠. 자, 요 연자인데, 그래서 연자인데, 요것 때문에 연자인데, 불하고 관계된 연자니까 뭐예요? 불사를 연자, 또 불에 탄다 해서 탈 연자죠? 뭐 연소할 때 연자겠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만 딱 때려버리면.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불화자 또 있네. 왼쪽 그냥 그대로 쓰죠. 요게 이름 뭐예요? 요게. 덮을 아자잖아요. 덮을 아자. 덮을 아자. 자, 어떻게 이렇게 여기 물건이 있는데 비 맞지 말라고 덮었어. 이게 덮을 멱자 아니에요. 덮을 멱인데 이게 어떻게 해놨어 지금 이걸. 무거운 걸로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딱 눌러놨어 이렇게. 에? 덮어놓은 덮을 멱을 날아가지 말라고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딱 덮어놓은 모양. 요게 요거라고. 요게 요거잖아요. 어떤 글자 위로 가겠죠? 위에서 덮어놓으니까 덮을 아자. 근데 덮을 아자는 이제 어떤 글자 위로 가면 덮을 안 돼. 이 모양으로. 근데 지 혼자 쓸 때는 이제 요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고 터지지 않고. 이건 선역서자 아니에요. 왜 선역서가? 덮을 아가 왜 선역서가 돼? 다른 거 붙으면 제일 위에 가면 덮을 안 돼. 지 혼자 쓰면 왜 선역서가 돼? 이게 뭐예요? 술류 이걸 유인데 지 혼자 쓰면 당류였죠. 당류. 그러듯이 왜 이게 덮을 안 돼? 혼자 쓰면 선역서가 되냐고. 얘가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왜? 새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 해가 동쪽 서쪽으로 지면 저녁이 되면 새 둥지를 덮죠?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덮죠? 이게 저녁이 됐단 말 아니에요. 해가 서쪽으로 지면 새가 둥지를 덮은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가 요거 같은 의미라고요. 자, 그러면 덮을 아자입니다. 이거 덮을 아. 이 혼자 쓰면 뭐라고요? 혼자 쓰면 선역서. 선역서자. 선역이에요. 선역이에요. 요거예요. 요거지 요거. 동역, 남역, 북역, 서역, 들역, 새벽역 할 때는 요거요. 예? 관역 할 때는 이거고. 관역 아주 활 쏠 때 관역. 그런 거 좀 잘 아시라고. 그다음 병역. 우리가 이거 병역자잖아요. 또는 병질 안 짜잖아요. 그때도요. 관역 할 때도요. 나머지 아까 그렇게 쓰고. 자, 말이 그려졌는데 뭘 덮었어 지금? 흙을 덮었죠? 자, 불을 흙으로 덮었죠? 불을 흙으로 덮었죠? 뭐가 나?
연기 나잖아요. 우리 진짜 모닥불 피워놓고 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거운 나뭇잎 같은 거 덮으면 연기 나지 않습니까? 꺼지기 직전. 그게 연기연자죠. 근데 간체자가 아니고 이체자로서, 이체자. 그러니까 글자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두 가지. 모양이 다른 글자를 이체자라 그래, 이체자. 달을 이자에 몸체자. 모양이 다른 글자는 뭐라 그래? 이체자라는데 요것도 연기연자야. 요게 이날 인자 아니, 이날 인자. 뭐뭐로 인하여 할 때 인자잖아요. 뭐뭐로 인하여 할 때 이날 인자인데, 불하 옆에 이날 인자가 있어도 이것도 뭐라고? 연기연자. 원래 불을 흙으로 덮어도 이것도 연기연. 우리나라는 이 연기연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 연기연을 쓴다고, 이 연기연을. 중국에서는 이 연기연을 쓴다고. 그런데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쓰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간체자, 요것의 간체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간체자가 아니고 이체자라고. 모양이 다른 똑같은 연기연인데 우리는 이거 쓰고 중국은 이거 쓴다고. 이게 간체화된 글자가 아니고, 오케이? 네. 일본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요. 연기연자 같은 건 딱 떨어지잖아요. 재밌잖아요. 말하면 그대로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옛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굴을 나타낼 때 제일, 여러분 지금까지 한자 배울 때 얼굴을 나타낼 때, 얼굴 전체 나타낼 때 제일 강조되는 부위가 뭐였어요? 눈이었죠, 눈. 자, 죄수가 있어요, 죄수. 아주 참형을 당해서 목 잘리는 형을 당했다면 그 죄수를 어디다 걸어 놓잖아요. 그 효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눈을 강조돼. 그 머리를 나타내 눈을 강조하고 이게 얼굴, 눈 위에 얼굴입니다. 이게 턱이에요, 턱. 그래서 이게 전체 얼굴이라고. 얼굴을 실끝, 이게 실끝 개자죠. 이게 실사자, 실끝이죠. 실끝 개자, 또는 혈통 개자이기도 하죠. 실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처럼 이렇게 실끝 모양으로 혈통이 연결되니까 실끝 개자는 무슨 개자도 된다고? 혈통 개, 개보, 개통 할 때 개자도 된다고. 오케이? 해봐. 실끝 개, 혈통 개. 자, 여기서는 실끝입니다. 사람을 참수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어? 실끝에 매달아 놓은 곳이 어디야? 옛날 고을이라, 고을. 현감 있죠, 현감, 혈령. 사또 이런 혈령, 현감, 그 고을 수령을, 혈령, 현감 있죠? 그 고을. 지금도 일본 같은데 현이라 그러죠? 우리는 도시, 군 이런 거지만, 도시, 군, 구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지 않죠? 그죠? 일본에 현이 있죠, 현. 행정 조직이죠, 현. 자, 해봐. 고을현. 자, 고을현입니다. 자, 눈이 강조되는 얼굴이고, 이거 턱선이고, 턱선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딱 실끝처럼 딱 매달 놓은 곳은 그 고을이죠. 고을. 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무리 죄인이지만 매달아 놓으니까 마음속으로 아파. 매달아 놓은 걸 보고 아파.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매달현자라고. 매달현. 고을현이고, 마음심 있는 게 뭐라고? 매달현자다. 현상금 할 때 현자다. 오케이? 현수막 할 때도 현자겠죠? 현수막이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들여서 천을 위에서 밑으로 쭉 들여 놓은 것을 뭐라고 현수막이라 하잖아요. 그때도 현자 아니면 매달아 놓은 거니까. 현상금 할 때 상금을 매달아 놓는 현상금 할 때 이거 아니겠어요? 매달 현자. 자, 요거만 뭐라고? 고을현. 고을현자는 요거요. 왼쪽에 있는 거 요거만 갖다 놓은 게 뭐예요? 일본자가 되고, 중국은 이것만 갖다 놨는데 조금 변화시켜. 좀 줄여서 요거 이렇게 해서 따로가 아니고 요거 이렇게 해서 붙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걸 이렇게 줄여봤어요. 그래서 자, 고을현, 일본자 고을현, 간체자 고을현. 그 요거 알면 요거 나겠죠? 요거 알면 요거 알잖아. 고을현자입니다. 밑에 마음심 있으면 뭐라고? 마음심 있으면 매달현자라고. 매달현자. 매달은 거 보고 마음이 아팠다 생각해서 마음심 있으면, 왜 마음심 있으면 뭘까? 매달은 걸 보고 아프다. 그냥 고을 현자 밑에 마음심 있으면 매달 현자라고. 현상금, 현수막 할 때 현자라고요. 나오죠? 자, 요거 매달 현자죠? 마음심 있으니까 매달 현자. 간체자는 아까 거기다 요거만 바꿨죠? 요걸 봅니다. 자, 일본자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안 바뀌는 경우가 있죠. 아까 현자는 그렇게 바뀌어놓고 또 요것은 또 그대로 놨잖아. 그런 걸 참고해야 돼. 간체자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바뀌면 되는데 어떤 것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외국인에서 한국어, 인문사회과학, 계통 여러 가지를 섭렵했는데 자랑이 아니고 또 특히 문자도 한중일 비교 문자를 해보면은 얼마나 한글이 우수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최고라는 걸 느끼는지 아십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일관성이 없어요. 제 멋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그래서 문자의 우수성이 있어 이겁니다. 이거. 한글처럼 실제로 쓰기 가장 편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언어 말을 그 발음 대비 표기가 발음과 똑같이 그 표기한 내용을 읽었을 때 그 발음과 싱크로율이 99%, 98%까지 갑니다. 한글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거지. 세계 어떤 문자로 그 세계 모든 언어를 싱크로율 98% 이상 되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글이 우수합니다. 한글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부심 안 갖고 국어를 파괴하고 문자를 파괴하고 영어도 아니고 우주어도 아니고 뭣도 아닌 해괴한 말을 만들어 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거 봅니다. 죄리 위에 왔으니까 뭐예요? 그물망.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그물 한 코네. 그물코. 여러분 그물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막 있죠? 그리고 위에 제리 위에 이게 굵은 그물 윗코를 묶어놓은 연결해 놓은 그물 윗코를 연결해 놓은 이 굵은 줄을 뭐라 그래요? 별이라 그러지. 별이. 그래 우리가 별이 강 별이기 막 하잖아요. 요 별이. 이건 기강 근본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그물 하나의 코, 이 그물 한 코, 요거 하나 한 코예요. 그물 한 코로 몰려들어 이런 모양으로 옷 의자가 요건데 옷이 팔랑팔랑 하듯이 요거 몰려든다는 뜻도 돼. 여튼 옷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물 한 코로 몰려들어 이런 모양으로 뭐가 물고기가 요리만 고등어 전어가 열이만 몰려드네. 멸치가 요리만 몰려들어 한 코로 어떻게 시험시험 어디 저기 멸치떼가 저리 갔다가 시험시험 돌아옵니다. 어디로? 그물 한 코로 몰려들어 돌아온다. 돌아올 환. 그물 두 코가 아니라 한 코. 두 코가 아니라 아닐 불. 그죠? 두 코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두 코가 아니고 한 코로 천천히 돌아오니까 중국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렇게 두 코가 아니다 해서 아닐 불자 외워지죠. 그러면 그럼 놓고 이거 돌아올 자는 일본자 우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외워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돌아올 한자가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돌아올 한자였는데 쭉 한자가 뭐 2000년, 3000년 거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뜻이 여러 개 늘어나잖아요. 글자 모양도 좀 변할 수도 있고 음도 여러 가지 됩니다. 길다 보니까 돌아올 한자였는데 돈을 갚는데 갚을 한자도 돼. 갚을 한자. 여전히 못 갚았어. 여전히 환도 돼. 자 여기서 요건 안 하더라도 돌아올 한 대표적입니다. 돈을 갚는다 갚을 환. 여전히 환도 돼. 여전히 환으로 쓸 때는 중국어에서 많이 써요. 자, 중국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음이 또 요환하고 여전히 환하고 발음이 달라지는데 중국음이 이런 거 할 때하고 여전히 의미할 때하고 발음이 달라지지만 그건 생략하고 어찌됐든 자 돌아올 환, 갚을 환, 여전히 환자인데 돌아올 한다 할 때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단어에서 갔다 오는 거잖아요. 어? 뭐가 있어요? 갚을 환은? 아이 상환한다, 어? 저 환급한다 할 때는 갚을 한자고 돌아온다 말은 갔다 오는 거잖아요. 갔다 오는 반환 이런 거 반환점 네. 갔다 돌아온다 반환점 이런 거 할 때 돌아올 한자 아니에요. 상환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뭐예요? 갚을 한자죠. 그래야 그걸 참고로 알아놓고 자 그물 한 코로 몰려든다 네. 고기가 시험시험 온다 했으니까 돌아올 환자, 갚을 환자, 여전히 환자, 다시 환자가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구수록이잖아요. 구수록. 어떤 글자 왼쪽에 이게 임금 왕자가 오면 그것은 뭐라고요? 구수록이다. 왼쪽에 오면. 근데 밑에나 어떤 글자에 밑에나 어떤 글자 오른쪽에 임금 왕이 오면 그때는 임금 왕이에요. 밑에나 오른쪽에 임금 왕이 오면 임금 왕이니까 황이라는 음을 만들어 주죠. 임금 왕일 때는 밑에는 오른쪽에 올 때는 이 세 개 음 중에 하나가 되는데 글자가 왼쪽에 올 때는 구수록이에요. 구수록이라고. 네. 구술이니까 뭐예요? 구술이니까 구술하고 관계된 고리죠. 구술이 동그랗잖아요. 네. 고리
고리 요 반지 동그랗잖아요. 그 고리 환자 둘레 환자죠? 둘레 환자. 환경할 때도 환자겠죠? 이 환경 둘레니까 환경이라는 이 둘레 전체의 환경 그렇죠? 고리 환자 둘레 환자 의미니까 환경할 때도 환자고 앞에가 고리 둥글다 의미를 가지는 구슬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놔야 되고 자 요거 뭐예요? 임금 왕자입니다. 임금 왕자. 임금 왕자는 그대로 해볼까? 이게 흑토잖아요. 땅에서 하늘은 뭐야? 한일자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이란 말 수없이 강조했으니까 땅에서 하늘은 임금이네. 바로 끝났네. 근데 원래 이 임금왕은 이제 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본땄는데 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양과 직접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제자 원리는 생략하고 땅에서 하늘은 임금이다. 간단히 외워졌어요. 임금도 뭘 가져야 진짜 주인이 돼.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 심지 등불을 가져야 돼. 지금은 뭐 전기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심지 등불이 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 모양을 본따 만든 이게 들어가서 요것 때문에 주자가 됐는데 의미상으로는 뭐요? 왕이지만 임금이지만 심지 등불을 가져야 진짜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 해서 주인주가 됐죠.